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번 주에 벌써 추석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추석이 있는 주간은 대체로 시장이 조금 약하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비율로 보니까 11번 중에 6번이 약 빠졌다고 하니까 네. 5번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은? 일단 저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명절 전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요. 싶어요. 일단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잠재 요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위험 요소죠. 아직까지 터지지 않은 네. 악재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면은 뭐 악재 해소가 되었다, 뭐 재료 소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시작인데 그게 어떻게 소멸입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한다라는 건데 그것도 소멸은 아닐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10월에 미국 디폴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올라가지 못하면은 결국 부도가 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저기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탈레반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어느 국가들과 이야기가 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또 북한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뭐 미사일 또 한번 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이제 잠재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확진자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자영업자들이 좀 살만해졌으면 좋겠다. 뭐 우리가 경제가 좀 잘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될 만한 어떤 징조, 뭐 내용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기관 수급으로 알아볼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을 결국은 지금 그런 잠재적으로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관한데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 거의 주말 포함해서 5일 정도 이렇게 쉬고 와야 되는데요. 그 5일 동안 쉬는 동안에는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남아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안 좋은 내용들만 더 많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잠깐 피하면 되는 걸 왜 그걸 굳이 주식을 사서 들고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장만 보더라도요. 장세가 자꾸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오전에 조금 올라오다가 오후에 빠졌다가 하면서 하는 변동이 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전에 조금 올라오면서 0.4%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 올라가는가 봐 추가 매수해야지 라고 했던 분들은요. 아까 11시 정도였죠. 0.5% 정도 이렇게 다시 밀리기 시작했을 때 추가 매수했지만 밀려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보합권까지 거의 올라오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종목들 많이 올라왔는가?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내려갔던 게 거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가 조금은 지수가 올라가게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괜히 여기서 일희일비하면서 경거망동하시게 되면은 비중대로 많아지게 되고 현금 비중은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지 말아야 할 추가 매수를 너무 많이 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놀아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캔들 하나만 본다고 해서 우리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나마 이제 깔때기형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은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추석 이후에 상승 또는 하락의 어떤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은 하락 추세로 돌아선 자리입니다. 그 말은 지난 저점인 3,000포인트를 무너뜨리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3,000포인트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요. 역시 반대 매매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좀 쏟아져 나온다면 저는 일시적으로 2,600이나 500까지도 일시적으로 한 번에 밀려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뭐 2,400, 500까지 예상한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겠지만 나오면은 그 이하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실 거였다라고 한다면 정말 저로의 찬스가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종목이 잘못돼서 빠진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 반대 매매로 인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여야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반대 매매를 당하는 게 개인들이 그렇게 반대 매매 당하게 되면은 슬픈 일 아닌가요?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나만 살면 되는 시장이에요. 나만 돈 벌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실 날 때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아주 잔인한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 것을 뭐 기쁘거나 뭐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내가 돈 벌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로 인해서 다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거는 사실 이 주식시장 원리상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게 나만 아니면 됐기 때문에 현금화도 그냥 내가 남들이 욕심 부릴 때 현금화를 미리 하는 수밖에 없었던 나만 현금화를 해야 됐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요즘 시기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상한가의 대부 시스터즈와 G3BNT가 이렇게 급등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랑 지금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여러분들 잘못 잡으시면 몇 년 동안 여러분들 이 돈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적자가 굉장히
굉장히 심하다라는 그런 기업들과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소외를 당했던,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았던 기업들이 정치 테마네, 뭐 2차 전지 테마네 하면서 하나씩 낚싯바늘 딱 걸고 올라가듯이 그냥 갈고리만 딱 걸려 있고 주가만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종목 여러분들 잘못 잡게 되면은 몇 년간 이 돈 찾지 못합니다. 반토막이 나는 것도 금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역시나 매력이 있다라고 보긴 굉장히 힘들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앞으로 뭐가 움직일지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요즘 많이 빠져내려갔었죠. 그런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게 되고요. 5G 관련주도 역시나 움직거린다라는 것 자체가 5G 관련주도 다시 한번 움직이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게임 관련주가 하나씩 돌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했던 좀 강했다라고 할 만한 넥슨이라든지 또는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또 많이 빠져내려고 가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좀 수급이 컸던 애들, 시가총액이 컸던 게임주들에서 수급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시가총액이 크지 않았던 게임주 쪽으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말하는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돈들은 결국 게임주를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하반기까지 본다면 지금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전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식음료 파트들 역시나 생필품 관련주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업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고 조금 천천히 기다려보는 자세가 좋지 않을까. 그 말은 그런 기업을 샀다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이렇게 잡주가 뛰어오르거나 뭔가 변동성이 심해서 테마주, 적자 기업들이 막 뛰어오를 때 우리가 그런 기업들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하반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뭐 올 12월 또는 내년 상반기 그쪽에 올라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중인데 왜 이렇게 일희일비하십니까? 저는 지금 잡아놓은 기업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좋은데 올라갈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떨어지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쓸 게 아니고 내 종목이 안 간다고 아쉬워할 필요도 전혀 없는 시장이다. 그냥 오히려 다가올 명절 때 그냥 우리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 안부 문자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주식 이거 보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가족 사실을 좀 더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또 물가 지표 발표가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고 또 뭐 민주당에서 인프라 투자 예산안 세부 계획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을 좀 촉발시킬 만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 한 주도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추석 직후에 이제 FOMC 회의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역시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지켜보자,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고요. 게임이나 식음료, 자동차 요즘 많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실적을 좀 체크를 하면서 담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옥석 가리기 진행하자라는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이처셀이요. 예, 레이철셀 매수가랑 비중은요? 28,850원에 50%요. 네, 28,850원에 지금 50%.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옆에 직원이 추천도 하고요. 보니까 49,000원에서 많이 빠졌길래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네, 많이 빠져서 들어가셨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뭐 임상 조인트 스템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하루 반짝 오르다가 또 미끄러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저는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고요. 더 빠질 것 같다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뭐 어떡하죠? 저는 제 눈에 더 빠질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주변에서 좋다고 하면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실력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다를 게 예, 뭐가 그렇긴 있겠습니까? 어떤 거요? 그렇긴 한데 지금 예. 줄기세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옆 사람도 당한 거고 시청자님도 당하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해가 그럼 되세요? 얼마까지 빠질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금 얼마까지 빠진다가 아니라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큰 해답이 잘 보이지 않네요. 왜냐하면 일단 줄기세포라고 하는 그런 게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죠? 네. 뭐 사람이 우리가 줄기세포 하면은 뭔가 생명 연장의 어떤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대박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분야니까는 뭔가 터트리면 뭐 끝날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줄기세포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혹시
그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손절은 반등 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난번 목요일에 반등 나올 때가 제일 좋았는데 지금 네.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이 가장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데다가 주식에 대한 기본 그 이해도가 조금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네네. 시청자님은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니, 아는 하루하루는 불안하지 않는데 혹시 이게 들고 끌고 왔을 때 그냥 안 되면 주변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루하루 안 불안한지 다른 한번 보도록 종목을 할게요. 투자하는 게. 지금 이 회사가 2020년까지 흑자가 18억 정도 나던 회사인데 2019년까지 18억 정도 났는데요. 작년에 64억의 적자가 납니다. 돈을 지금 4년치, 5년치 벌어야 될 걸 한 해 만에 다 날려먹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흑자가 안 나고 있고요. 적자가 26억씩 매 분기마다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돈을 까먹을 대로 까먹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거기다가 네네. 지금 이 기업은 저는 기업 가치로 봤을 때 5천 원 정도가 내려가야지 적당한 기업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꿈과 희망 때문에 4만 원까지 급등을 거품이에요. 우리 맥주도 잔에다가 따라 보면은 거품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거품의 네. 제일 끄트머리 28,000원대 매수하셨단 말이죠. 아직도 안 불안하세요? 저는 굉장히 불안한데요, 이 기업. 저는 이 기업 가치는 10,000원 이하여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네. 약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시판이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지금의 주가가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만 엄청나게 급등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이거 고점에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차트 모양까지도 지금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져버렸어요.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 고점의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주가가 하염없이 빠져내려가거나 반등 조금 나오다가 그냥 주구장창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데 시청자님 어때요? 아직까지도 장기 투자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 기업인가요? 지금 1년에 60억씩 18억 벌던 회사가 1년에 60억 이상씩 날려먹고 있는 기업이에요. 시청자님이 돈 투자해 주면요. 이 돈 그냥 그대로 날려먹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적자인 기업 투자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박 뒤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다는 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의 반등이 저렇게 나와주고 밀린다라는 것은요. 일단 15,000원 정도나 17,000원 정도까지는 그냥 쭉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차트가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17,000원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또 얘가 조인트 스텝이라든지 그런 약을 이야기하면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또 꿈과 희망을 건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때 또 다른 이 종목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시청자님처럼 야 조인트 스텝 이거 약이 줄기세포 대박이래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 예. 그렇게 올 때 시청자님 탈출하고 나와야 돼요. 주식시장은 나만 살면 돼요. 네. 예, 좋은 기업 절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올라왔을 때 살 이유까지는 없었다 생각이 들고 장기 투자하려거든 저는 15,000원 이하에서 이 회사를 좀 더 조사해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일단 제일 알겠습니다. 먼저는 17,000원까지 내려간다 했을 때 손절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반등은 일시적으로 25,000원까지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 반등 때 저는 손실이 좀 나더라도 손실을 줄여서 손절하고 나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가스공사 네,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랑 비중은요? 36,200원에 30%요? 네, 36,200원에 30%. 지금 수익 보고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아, 이거 제가 처음에 6만 원대에 그 증권사에서 추천해갖고 샀거든요. 6만 원에 사셨어요. 네, 6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저기 전에 예. 문 멘토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제가 추가 매수를 해갖고 네. 36,200원 낮춰놓은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주셨군요. 네, 그래서 멘토님 저도 다시 네. 를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전화 잘 전화드렸습니다. 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그러면 또 전략을 세워보죠. 오케이. 네. 우리 멘토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잘 따라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추가 매수만 잘하면 저는 어떤 종목이든 다 탈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비중도 적고 추가 매수만 잘한다면은 저는 2,000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잖아요. 단 한 종목도 수익이 안 날 종목이 없어요. 그것만 잘하면 되거든요. 가격
그것만 명심하시면은 세상에 어떤 게 방금 상담했던 네이처셀도 수익 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냥 비싸게 많이 사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기도를 하거나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네. 상황이 나오거든요. 시청자님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 잘 낮추셨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저를 믿으셨든 이 기업을 믿으셨든 여러 가지를 믿으시면서 잘 기다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다림의 자세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춰놨으면 이제부터 수익이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추가 매수를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추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충분히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겨우 본전이 왔단 말이죠. 저는 여기를 노린 겁니다. 여기서 수익이 더 나는 걸 노린 게 아니라 여기를 일단 1차적으로 노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손실이 네. 날 뻔한 걸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 겁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지금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네.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V자 형태로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여기서 V자로 올라왔으면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빠져서 쌍바닥을 그린다든지 한번 밀렸다가 조정을 받고 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네. 물론 여기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 팔진 못하고 절반 정도 매도하는 거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간다면 한국가스공사는 진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3만 원 이하로 빠진다면은 다시 또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매수가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또 다시 한 번 더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은 그 3만 원 이하로 다시 빠져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제 생각에 3만 한 2, 3천 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 주가가 많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정도까지 네.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상승 때는 본전이 아니라 수익을 좀 노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매수가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것은 절반 매도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나머지 네. 절반으로는 내가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좀 받아보는 겁니다. 4만 5천 원까지 시세가 끊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아마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는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아마 9월이나 10월 정도, 한두 달 이내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까지 올라갔을 때 저는 나머지 물량도 그냥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그 현금을 딱 그냥 놔둬놓고 기다려보시는 거 어떨까? 이번에는 물려서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안 네. 사고 현금 들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저는 이 기업을 지금 절반 매도 4만 5천 원까지 들고 가자. 그리고 나머지로는 빠졌을 때 3만 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KMW 네. 62,000원에 40%요. 네, 62,000원에 40%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이거 매수한 건 거의 1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쪽쪽 빻네요. 원래는 처음에는 74,000원이었는데 네. 저번에 46,000원에서 이게 올라올 때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62,000원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걸 그냥 가져가도 될런지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런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많이 좀 고군분투를 하신 게 느껴지는데요. KMW, 네. 참 오늘 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50주 신저가를.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KMW는?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KMW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5G가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발 5G 사지 마세요. 6주 넘어가야 됩니다. 5G 망한 업종입니다. 5G 안 되는 산업이에요.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5G는 이제 깔리긴 깔려야 되는, 통신망을 깔아야 되긴 하지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었죠. 왜냐하면 처음에 5G가 처음 나왔을 때는 VR이라든지 증강현실, 예전에 포켓몬고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증강현실로 네.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뭐 포켓몬 잡고 다니고 그런 거 했을 때 시작을 해가지고 VR 기계를, 오큘러스라는 기계를 쓰고 VR 게임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화상 채팅을 통해서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의사가 직접 집도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까지 정말 공상과학적인 내용들을 너무 많이 들먹거리면서 나왔는데, 거기다가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지만 요즘 영화 다운을 안 받습니다. 거기다가 콘텐츠를 이용하려고 했더니 VR 게임을 할 게 없어요. VR 증강현실 뭐 쓸 산업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은 과하게 이렇게 부풀려진 산업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5G가 네. 깔리긴 깔렸어요, 중계기가. 그러다 보니까 KMW라는 기업도 실적이 좋아졌죠. 그러나 깔고 나니까는
우리 지금 스마트폰 5G 쓰고 있는데 4G랑 5G 차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좀 더 불편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죠? 네. 아직 LTE라고 하는 4G에서 5G로 넘어갈 만한 그런 컨텐츠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6G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자율주행 때문이에요. 자율주행과 사물 인터넷과 같은 그런 모든 그런 사물에 인터넷이 달리게 네. 된다면은 통신망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자율주행은요, 자동차끼리도 노선 정보를 좀 가치를 공유를 해야 되고, 신호 체계도 다운받아야 되고, 여러 내용들이 정말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자동차와 집에 있는 사물들, 또 여러 가지 사물들이 인터넷이 다 달릴 거기 때문에 통신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때는 6G라고 하는 그 광대역 서비스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5G로는 아직까지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과도기에 있는 산업인 거죠. 근데 이 네네. 기업이 과도기였다라는 것을 저는 2년 내도록 말했는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가 뭘 5G를 아냐, 뭐 6G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냐 했는데 결국 제가 말한 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6G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제가 5G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5G 종사자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5G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거기다가 적자가 나던 기업이 2019년에 1,400억 흑자를 내고요. 2020년에 300억 흑자를 내더니 올해 74억 벌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말은요. 지금 실적이 어때요? 20분의 1로 그냥 반토막도 아니고 20분의 1 토막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때요? 영업이익이 20분의 1 토막 나면 주가도 어떻게 가야 돼요? 아, 20분의 1 토막이 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업을 10,000원짜리가 영업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80,000원까지 저렇게 5,000원짜리가 80,000원까지 올라왔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또 20,000원대로 떨어지는 것이 맞는데 6G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까지 빠지진 않을 거고 한 30,000원에서 40,000원에서 머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탈출하기까지는 6G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렇죠. 5G는 아직 멀었는데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아마 대선이라든지 정치 그 공약에 5G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6G 이야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가는 도중에 단기 변동이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뭐 6만 원까지 반등이 나온다든지 하는 단기 변동이 네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지 마시고 단기로 어떤 흐름이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그때 손실이 좀 줄어들었다 했을 때 뭐 55,000원 이상이면 저는 정리하기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절대 장기로 가져가서는 답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아, 네. 아, 아니, 지금 이게 3만 원까지 더 내려갈까요? 네, 내려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4만 원 무너뜨리면 3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는 비중이 조금 많아서 그러는데 추가 매수는 좀 아쉬울 것 같네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등 시 저는 55,000원 이상에서 정리하자. 아마 그때까지 반등은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G는 다시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아, 네. 그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BNK 금융지주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700원에 10%요. 네, BK 금융지주 7,700원에 지금 10%. 약간 수익권에 있으시긴 한데 매수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어서 다음 한 번 더 금리 인상 때까지 두고 있으려고. 금리 인상 이슈로 매수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이번 상반기에 이 지방 금융 지주사들이 금융사들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요즘 또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썼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조금 더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금융주를 안 좋아하시죠? 네,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물이 이렇게 컵에 반이 담겨 있으면요.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저는 약간 금융주를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네. 느낌이에요. 일단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하면은 예대 마진이 늘어날 것이다. 대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잘 받았을 때 문제죠. 근데 저는 지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잘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어요. 뭐 지금 집을 사셨거나 뭐 이렇게 주식을 하시거나 대출 받은 사람들 이제 가계부채가 지금 벌써 우리나라가 전체 가계 대출 중에서 지금 변동금리가 한 74%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80%대 가까운 변동금리가 가계대출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말은 당연히 이런 BNK 금융지주라든지 금융사들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싶은데 상반기에 지금 채무 불이행이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예요. 그럼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준금리는 안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말하는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우리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라든지 이런 금융사들이 전부 다 아니 기준금리가 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됐다고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 뭐 연체자들이 갑자기 급증했다라는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떨까요? 채무 불이행이 어떨 것 같으세요?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정말 좋은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경제가 좋을 때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 될 수 있는데요. 경제가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우리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그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 말은 저는 금융사들은요. 예대 마진으로 지금 벌 수 있는 건 눈앞에 있지만 그 뒤에 커다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예대 마진 때문에 장기 투자를 고민한다는 것은 저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장기 리스크가 더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때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7,700원 들어가신 거는요.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8,200원이나 8,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은 장기 투자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네, 금융주는 단기적으로 예대 마진이 나왔을 때 단기 이슈로 반등 나오고 단기적인 급등 나왔을 때 또는 단기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챙기고 나와야 되는 거지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저는 금융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대출 지금 막 옥죄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게 지금 예대 마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면 대출 더 해줘야지 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을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를. 아시겠어요? 네네. 저는 그래서 금융주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8,000원대 이상 올라오면 바로 그냥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단기로 수익을 챙기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전화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또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열리나요, 멘토님? 네, 오늘부터 해서 월, 화, 수, 목 해서 8시에 우리 각 멘토님들이 추석 네. 전에 또 이렇게 개별 강연을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는 제가 또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시나 저는 이제 금리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시각의 차이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관론자는 돈을 못 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관론자는 돈을 벌지언정 망할 때 다 싸그리 망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리스크 관리하는 게 주식하거나 투자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덕목인데 왜 다들 수익에만 목을 매다가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지 그게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무엇을 리스크로 보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오늘 강연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투자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문현진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8시 주챔TV에서 참석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염종훈님의 댓글입니다. 현대건설 56,900원에 30% 혹시 추가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현대건설 이게 또 건설주는 대선 또 정책 관련 이슈가 뭐 한 번 부각이 됐고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부각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급등락은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좋냐라는 질문에 있어가지고 금융주에 이어서 저는 건설주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건설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건설주 건설하는데 정말 빚을 많이 내요. 뭔가 땅을 사거나 건물 짓거나 하는데 빚을 어마어마하게 내거든요. 그래서 미리 땡겨가지고 건축을 하고요. 그리고 담보로 그 건물을 잡아요. 그리고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으면은 그걸로 다시 또 돈을 갚는 구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채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바로 건설주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채가 많은 기업들, 부채가 많다는 것은 이자가 올라갈 때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는 말은 저는 이런 기업들을 굳이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부채가 어마어마한 기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지금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단기간에 부채가 많이 늘어난 기업들은 저는 더 리스크가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건설주는 저는 휘청거릴 것이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금융주와 함께 건설주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저는 현대건설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 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와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장기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변동 때 저는 이용해서 나가야 되는데 단기 변동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떨어진 자리와 위로 올라온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47,000원까지 떨어지고 56,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여기를 박스권으로 그리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거기에 지금 56,000원에 들고 있으면은 계속 나는 기다려서 본전만 찾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점에 잡아서 올라갈 때 이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괜히 물려있다 보니까 원치 않는 장기 투자 때문에 그냥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짜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보자. 이 기업은 저는 장기 관점보다는 단기 관점으로 잘 정리하는 게 맞겠다. 반등시 저는 본전에서 전략 매도 그리고 밑으로 빠져 내려간다면은 손절 라인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51,500원 정도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저는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장기 투자 금물이다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할게요. 이번에는 별세별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IHQ 1654원에 10% 적자인데 엔터라서 연말에 좋을까 샀는데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지금 뭐 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도 적자가 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네, 이런 건 이제 사신 거 자체가 좀 안타깝죠. 네, 엔터주가 좋은 거 많은데 맞아요. 굳이 이렇게 IHQ를 샀어야 됐을까? CJ 관련주만 하더라도 2개가 있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CJ ENM. 정말 돈 잘 벌잖아요. 맞아요. 뭐 지금 영화도 많이 만들고 콘텐츠 뭐 재밌다면 다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IHQ 투자는 이건 좀 관점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적자 기업 보지 마라, 적자 기업 보지 마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 게 뭐 물론 적자 나는 기업이 갑자기 대박 나서 흑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대박의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적자로 이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세월아 내월아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는 그냥 장기 늪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고요. 1654원이면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할 때 그냥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손절의 고통을 좀 느끼시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생각하시고 1520원 자리가 밀리면은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저점 자리거든요. 저거 무너질 때 조금 아프시더라도 손절하자는 의견 드려볼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추세가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닥 잡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신다면은 단기 급등 시에 한 1,800원대 이상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준다면 수익이 한번 남아준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챙기시고요. 밀린다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나오자 하고 1,500원에서 손절 의견 같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매수 문의를 주셨습니다. 좋은 하루 님께서 삼성물산이랑 썬데이토즈 신규 매수 문의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삼성물산도 이제 건설주고 썬데이토즈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팡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건 이제 과금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주가 잘 안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과금 구조긴 해요. 썬데이토즈도. 저는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네, 돈 쓰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지만 네. 돈을 의외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썬데이토즈도 보시게 되면은 86억 벌던 회사가 2019년에 28억 벌었다가요. 지금 2020년에 130억 법니다. 돈을 안 쓴다면 애들이 벌지 않겠죠. 그만큼 지금 썬데이토즈도 결국 게임 관련주로 엮이면서 사람들이 돈을 게임에 조금씩 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썬데이토즈 대주주, 저는 항상 대주주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로스타크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찌됐든 그 로스타크라고 하는 회사 게임이요. 지금 올 초만 하더라도 전체 게임 순위에서 10위권 이하로 밑으로 내려가 있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위입니다. 1위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게임 그 게임 이후로 바로 2위예요. 지금 배틀그라운드로 다 제끼고 올라왔단 말이죠. 리니지 지금 잽이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의 가능성이 아직까지 뉴스로 안 나와서 그렇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저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반기 정말 메리트가 높은 기업인데 주가가 빠지면 좋은 거지 뭐 주가가 빠졌다고 나쁠 거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왕창 모아가야 되는 기업이다. 아까 뭐 현대건설 모아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기업이에요. 왜? 돈도 잘 벌고 가능성은 있고 열려있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천장이 열려있는 기업들을 사야지 여러분들이 강남처럼 될 땅을 산다 생각을 하거든요. 샀으면 기다릴 수 있다면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저는 썬데이토즈 매수 가능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상담 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OCI. 예, OCI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요, 16만 5천 원에 비용은 30%. 네, 16만 5천 원에 30%. 그럼 네. 매수를 굉장히 오래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님. 네, 오래됐습니다. 그죠. 한 몇 년 되신 것 같네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뭐 매수를 하고서는 매수가 근처에도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지금 기세가 좋아서 멘토님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저라면 그냥 다 매도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다 매도해버리고 싶은 느낌이에요. 일단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어요. 특히나 OCI와 같은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자리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닥 대비해서는 26,000원짜리가 지금 14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뭐 6배하고도 조금 더 이상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서 더 갈까 안 갈까를 맞춘다는 것 자체는 의미 없어요. 여기서 더 간다 안 간다는 그냥 오늘 동전이 있다면 던져서 앞이 나오면 더 가는 거고 뒤가 나오면 안 가는 거다라고 해도 무관해요. 여기서 더 간다 안 간다를 맞추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올라갈 겁니다 라고 듣고 싶은 이야기 해줬는데 올라갔을 때 야, 저 전문가가 맞췄어. 또는 제가 매도해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빠지게 되면 야, 문은진이가 맞췄어. 그렇게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알고 투자를 어떻게 하세요, 가져가세요, 파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여기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전혀 모르는 자리예요. 특히나 이 OCI와 같은 기업들은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이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그쪽이 지금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을. 그래서 일단 대선 전에 분명히 이야기 나올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저 같으면 왜 매도한다라고 하냐면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이게 이제는 여기서부터 본전까지 올라가봤자 굉장히 버겁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래쪽에서 올라가기 시작한 초입부에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저점이고 가벼우니까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살려고 몰려든단 말이죠.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OCI라는 이 기업은요 비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2만 원대 3만 원에 있던 기업이 지금 14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3만 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14만 원에 안 사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 말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만 여기서 올라가는 게 버거울 텐데 그 버겁게 16만 원까지 올라오는 걸 제가 굳이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 아까워서. 얘가 더 간다 할지언정 저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고 싶은 거죠. 매도하고 나면은 지금 여기에 들어갔던 돈이 한 15% 정도 손실내서 나올 텐데요. 그 정도 손실내고 나온 다음에 또다시 OCI가 빠져준다면 또는 지금 내려와 있는 다른 기업을 잡아놓고 올라갈 때 이득을 본다면은요. 훨씬 더 빠른 기업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OCI는 올라갈 때 여기서 버겁게 올라가겠지만 다른 기업 저점에 있는 거 잡으면 또 상승할 때 굉장히 치고 나가는 힘 때문에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관점이? 아, 네. 저는 그래서 OCI에 지금 우리가 내가 저 16만 원에 샀기 때문에 들고 있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기준을 좀 정하고 말씀드린다면은 여기 고점이 지금 13만 3천 원짜리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13만 3천 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그냥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아까워서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 드려볼 거고요. 13만 3천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조금 더 올라갈 때 뭐 한 번 더 튀어오른다면 한 15만 원 중후반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때 저는 과감하게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만 중후반.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아,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동국산업 네, 동국산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4,070원에 50%입니다. 예, 4,070원에 50%. 매수하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그냥 뭐 재무도 괜찮고 배당도 주고 5,000원 가지 않을까. 5,000원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이런 투자를 약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좋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뭐 일단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5,000원 가지 않을까 뭐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고 투자하기엔 조금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동국산업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풍력 발전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그린 뉴딜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회사가 여기 적혀있죠. 대놓고 자회사가 신앙풍력발전이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막 급등하고 지금 탈탄소 이야기 나오니까 신재생에너지는 풍력밖에 없어 이러면서 뭐 CS윈드라든지 이런 기업들 막 급등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지금 국민의힘도 경선 중인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대선 구도가 어느 정도 좀 잡혀 나가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아마 공약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반대로 급락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급등이 있는 곳엔 급락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 둘이는 친구거든요.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쌍둥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네. 급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급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지 제가 왜 그러면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거를 변동이 있을 때 대응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의문입니다. 확신이 안 서요. 왜냐하면 4,070원의 비중이 50%라는 것은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고 그걸 노리시거나 전략을 짜지 않고 그냥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네. 그 말은 지금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지금 투자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잘못되면 큰일 하고 다칠 텐데 라고 봤더니 비중이 너무 많으시네요. 많이 다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맞아요. 대응이 좀 안 더 된다라는 많은데요. 것은요. 대응할 네.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 안 되는 곳에서 굳이 막 수익 내려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굳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안 된다라는 거, 여기에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와주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물론 여기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익 낼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꾼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곳이에요. 네.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막 물결이 막 위아래로 흔들리는 건데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죽어나죠. 안 좋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우인 걸 알고 고래 싸움에 끼지 말자. 나오자라는 전략을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저점 무너질 때 기준을 정해 드릴 텐데요. 3,900원 무너지면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단기 슈팅이 네. 나오고 나면 4,200, 300원, 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더 나겠지 수익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런 기업은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GA 솔루션이요. 네, SJ 솔루션즈 매수가랑 비중은요? 1,930원에 20%요. 1,930원에 20%. 매수는 어떤 연유로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 아들이 사놓고 떨어지니까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뭐 뚜렷한 이제 이유는 없으셨던 것 같고 이제 조금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그죠? 네. 고점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멘토님? 아들이 혹시 그 20세 이상일까요? 20살이에요. 20살이에요? 네. 이제 그 자기가 자기 자산을 책임을 지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저는 그래요. 20살 때부터 독립하고 살았는데 네. 네. 그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사실은. 네. 일단 뭐 SJ 솔루션즈라고 하는 기업이 뭐 지금 아들도 같이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자요. 자고 있어.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니까. 지금 옆에 있었으면 제가 그냥 물이라도 뿌려서 깨우고 싶은데. 예,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어쨌든 마음은 편할 수가 있어요. 이게 SJ 솔루션즈를 어떤 마음으로 샀는지 전 잘 모르겠으나 지금 주무실 정도로 마음 편한 기업이에요. 예, 자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놓고 묻어놓고 자면은 알아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수면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예, 수면 기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업을 사실 매수가를 1,930원대 비싸게 사서 그렇지 내려갈 때 좀 더 사도 괜찮은 기업이고요. 떨어졌을 때 더 사도 되는 기업이라는 것은 그냥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면 되는 기업이에요. SJ 솔루션즈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보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우리 인터넷 보안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인터넷에서는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2000년대 들어오자마자부터, 그죠? 네. 그리고 앞으로 더 그게 더 중요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써 뭐 해킹 이야기라든지 뭐 보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블록체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역시나 SJ 솔루션즈와 같은 이런 보안 기업들은 올해부터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화상회의 하면은 기업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정보들을 서로 오며 가며 회의를 할까요? 그죠? 그거를 가로채고 싶은 산업 해커라든지 산업 스파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보안 관련 업체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산업이 흘러감에 따라서 매해 가면 갈수록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당장 올라갈 기업은 아니고 지금 당장을 보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걸 보면서 상담받고 물어보고 이럴 필요 없이 사실 아드님처럼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제일 속 편하게 가져가면 되는 기업을 갖고 있어. 오늘 상담한 종목 중에서 제일 괜찮은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비중이 뭐 20%에다가 매수가가 1,900원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1,000원까지 내려오게 되거나 1,000원 그 근처에 오게 되면 저는 40만큼 더 사줘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릴 거거든요. 예, 1,000원요? 네, 1,000원이라든지 1,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요.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신 다음에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요. 나중에 아드님 깨어나시면 녹화 방송 꼭 보시고 잘 잡았다고 칭찬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네. 네, 제 생각에 괜찮아요. 매수가만 좀 높게 안 잡았으면 하나 아쉬움 남을 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G 솔루션즈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상담해 주시는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